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타 비용 거래에 대한 전표 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운용 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운용 리스의 회계 처리 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지금 리스료 부분에 대해서 리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수익 처리, 그리고 리스를 이용하는 사람에서의 비용 처리를 각각 분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스료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빌려주는 사람의 수익으로서 이 수익은 당연히 수익 발생이니까 대변에서 발생해주고 그 맞은편, 차변에는 현금으로 받거나 아직 받지 못한 미수 수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료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리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료를 받았을 때는 현금으로 처리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은 미수 수익으로 남겨두셨다가 차기가 되고 그 다음 기수가 되었을 때도 반영을 시켜주셔야겠죠. 자, 그에 반대로 리스의 이용자는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빌려 쓰는 거니까 임차료로 보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지급한 만큼에 대한 비용, 뭐 현금이나 보통 예금 등이 올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으로 미주수익과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우리가 더 갚아야 할 금액을 미지급 비용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감가상각비의 인식이에요. 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리스의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기수마다 지날 때 해당 부분을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하시고 해당 부분을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리스의 이용자는요. 본인의 것이 아니죠. 자가가 아니에요.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인식 부분을 우리가 리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각을 해야겠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본인께 아니기 때문에 상각하지 않는다 라는 점 같이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외환 회계를 보도록 할게요. 외화 자산이나 또는 부채에 대해서 회수 또는 상환을 할 때 이때 자 기말평가 시에는 이 계정 쓰지 않죠. 우리는 회수 상환 시에만 외환 차손 또는 외환 차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평가 시에는 우리 어떤 계정 써주셔야 되죠?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부분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외환 차손이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말 평가시, 결산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결산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외화 자산이나 부채가 그 가치가 환율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로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3번 소비대차 계약. 자, 소비대차 계약 부분은요. 당사자의 일방이 자, 어느 한쪽이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자,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의 품질, 수량 등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로 금전 소비대차 부분으로 발생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빌려주는 경우에는 단기 대여금, 그리고 빌려오는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 계정을 사용하잖아요. 자, 이러한 단기 대여금 또는 단기 차입금 계정을 이용해서 해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A라는 회사에 외상으로 판매한 외상 매출금이 있었어요. 자, 외상 매출금이 500만 원만큼 있었는데 그 중에 250만큼에 대해서는 받았고 현금으로 받았고
250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갚을 수가 없다고, 이건 그냥 나한테 빌려주면 안 될까? 라고 상대방에서 차용증을 쓰게 돼요. 자,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 A라는 거래처는 나한테 250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나는 그만큼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외상 매출금이라는 권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으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거래처 입장에서는 반대로 외상 매입금은 전부 줄어들면서 우리 지급한 현금은 감소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추가로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같은 종류로, 우리가 금전이면 금전으로 이러한 형태로 다른 조건으로 갚는 경우, 다른 조건으로 그 거래를 완성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보실게요. 다음 보시면요. 4번 재고자산의 타계정으로 대책. 타계정으로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고유의 형태, 고유의 성격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재고자산, 자, 상품, 원재료, 제품 등의 재고자산이 여기에 속하고요. 이에 대해서 구매나 제품은 생산이겠죠? 생산을 했을 때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선비나, 자, 우리가 재료로 사온 원재료를 수선비로 썼다든지, 아니면은 상품을 접대용으로 사용했다든지, 제품 기부했다든지, 이러한 형식으로 원래대로라면 전부 다 보세요. 상품은 사와서 판매하는 계정이고요. 제품은 만들어서 판매하는 계정이에요. 원재료는 제품을 만드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그 주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바로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타계정으로 대체를 할 때는 반드시 재고자산의 대변 계정에 기입을 하고요. 원래는 우리 대변에다가 재고자산 나가면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매출이 아니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아닌 그냥 재고자산의 감소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적요로 타계정 대체액 부분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적요를 설정하지 않으시면요, 추후에 결산할 때 그만큼에 대해서 원가 계산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타계정으로 대책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5번. 비용에 대한 구분. 비용의 구분 보시면요. 자, 공장 및 생산용으로, 자, 공장 및 생산용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500번대 제조경비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야 원가를 구성하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생산, 공장, 제조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전부 다 500번대 제조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부분에서 뭘 구하냐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해요.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올바르게 구해지려면 우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모두 다 올바르게 반영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번대로 사용한, 즉 공장 생산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800번대 일반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제품의 제조 원가가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제품의 제조원가를 구하는 이유는요. 물론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제조원가를 가지고 제품의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물류 관리 쪽에서 보시면요. 그
제조 원가를 구해서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산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A라는 제품이 원래 단위당 원가가 500원짜리인데 우리 200원만큼 더 이익 붙여서 판매했네? 그럼 순이익이 200원이네?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 경비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일반적인 판매와 관리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들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사용하는 비용들은요, 본사에서 사용한, 사무실에서 사용한, 영업부에서 사용한 이러한 형식들이 전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판매비와 관리비는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는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자, 이때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넣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당기 순이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꼭 우리는 500번대의 제조 경비와 800번대의 판관비의 구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타 비용 거래에 대한 설명까지만 보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실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론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